날이 밝자마자 동수 씨가 찾아간 곳은 바로 무당 화영 씨의 집이었습니다. 보살님! 보살님! 당장 나오세요, 보살님! 자네가 웬일인가? 그런데 다짜고짜 들어가 장롱을 여는 동수 씨.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저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당장 돈 주세요. 안 그래도 자네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네. 드디어 대신님께서 허락을 하셨네. 자, 이거 받게. 이게 뭐예요? 분명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왜 이것만 주시냐고요?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채운 만큼 나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네. 차차 다 줄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시게나. 참 희한합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약속이 있었기에 동수 씨가 무당에게 당당히 돈을 요구하는 걸까요? 그리고 화영 씨는 왜 순순히 돈을 건네주는 걸까요? 잠시 후 돈을 받은 동수 씨가 누군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선배, 주말에 무슨 일로? 소영아,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일단 이거 받아줘. 고마워요, 선배. 그런데 조만간 더 갖다 줄게. 조금만 기다려줘. 그럼 회사에서 보자. 동수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는데도 빚을 갚지는 못할 망정 왜 소영 씨에게 이런 거금을 갖다 주는 걸까요? 얼마 후 결국 집을 지키지 못한 동수 씨는 아픈 가족들과 함께 좁은 여관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일만 다 해결되면 제가 다시 좋은 집으로 모실게요. 아유, 우리는 괜찮아. 한서방이 고생이지. 그래, 너나 건강 잘 챙겨라. 나나 사돈이나 이제 걸을만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 여보. 이런 상황에도 자신을 생각해주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동수 씨. 그때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한동수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당신의 횡령 혐의를 체포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횡령이라니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동수 씨가 횡령이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니라고요. 이야기는 연희 씨가 사고를 당한 그날로 돌아갑니다. 연희야. 아내에 이어 장모님까지 교통사고로 크게 다치자 한동수의 마음은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얼마 전에 제 아내랑 장모님이 크게 다치셨어요.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전 남편의 혼을 달래줘야 해. 안 그러면 집안에 더 큰 화가 생길 것이야. 그럼 혹시라도. 애군이 지독하게 많이 끼었으니 기도비가 많이 들겠어. 한 200억 필요하네. 200억이나요? 나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대신님께 바치는 돈일세. 1년 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게나. 하지만 어마어마한 기도비가 필요하자 한동수는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어머니 경자 씨마저 크게 다치게 되는데요. 사고가 연달아나자 한동수 씨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보살님,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랑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30억밖에 안 돼요. 이걸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대신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네. 안 그러면 더 큰 일이 생길 것이야. 더 큰일이라면. 다음은 자네 차례야. 이번엔 다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것세.
큰돈을 무슨 소리 하지? 그래, 회사 돈 잠깐만 빌렸으면 되지. 어차피 1년 뒤에 채워 넣을 건데 뭐. 소영이한테만 안 들키면 돼. 격리과장으로 일하던 은 기도비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서류를 조작하는 등 다른 직원들을 속이며 회사 공금 170억 원을 빼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은 그의 범행 사실을 눈치채는데요. 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놓을 것이라고 을 설득했고 는 결국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이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도를 올린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화영 씨. 저 더는 못 기다리겠어요. 당장 돈 주세요. 자, 이거 받게.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채운 만큼 나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네. 차차 다 줄 터이니 걱정 말고 가시게나. 조급해하는 한동수를 달래듯 화영 씨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기도비 일부를 먼저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수가 지금 당장 와줘야겠어. 한동수가 가자마자 송화영은 황급히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내가 진작 정리하고 뜨자고 했잖아. 야, 그 순진하던 놈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냐? 장롱에서 빨리 상자 좀 꺼내봐. 응? 자신의 일을 도와주던 동생 송화숙과 돈을 갖고 도망치지 한 것이죠. 사실 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가짜 무속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은 그녀의 말만 믿고 큰 돈을 갖다 바쳤던 것이죠. 결국 공금횡령 사실을 눈치챈 회사 측의 신고로 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도와준 격리계장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었습니다.